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제의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이제 21회 때 7번 기출이 있었는데요. 자,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 중에 소극적 집합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지와 윌딩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의 이념 모델을 총 6가지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 중에 문제에서 나온 소극적 집합주의는 말 그대로 소극적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 실용주의를 중심 가치에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나 또는 케인스 학자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보기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든가 개인 그리고 시장과 경쟁의 가치를 선호하는 반집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보기는 반집합주의이고요. 2번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자,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 하면 대표적으로 이 생산수단의 소수 특권 계급의 독점이 갈등을 발생한다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인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마르크스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 보기는 마르크스주의이고요. 3번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었던 모델은 녹색주의 이념입니다. 자,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유발을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문처럼 이 복지국가의 확대나 또 자본주의 성장, 경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녹색주의입니다. 4번 질문, 복지국가는 노동의 분업, 젠더죠. 젠더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모델은 페미니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페미니즘 이념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역할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가부장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복지국가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주의인 거고요. 4번은 5번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국가 개입 또는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소극적 집합주의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20회 때 25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 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 3번 현재 아동 세대 에 대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 사회 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0회 때 1번 기출이었는데요. 역시 조지와 윌딩 또 나왔고요. 자, 이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1번 신우파, 그리고 2번 반집합주의. 결국 이 반집합주의, 개인이나 가족, 시장, 경쟁의 가치를 가장 선호하는 반집합주의가 이후에 수정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신우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를 보호하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오랜만에 집권한 대처나 레이건 정부에서 신우파로 또 변경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에는 신우파와 반집합주의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 3번 마르크스주의는 결국은 사회복지의 확대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아니고요. 4번에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사회복지 모형에 있어서 복지국가, 이 국가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 이념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네, 17회 때 4번 기출입니다.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말 그대로 반집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라고 보면서 이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또는 불평등을 중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데요. 자, 이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은 개인, 가족, 그리고 경쟁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네, 14회 때 3번 기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개방, 노동의 유연성, 타일규제 민영화, 시장 개방, 노동의 유연성, 타일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문 중에서 신자유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3회 때 12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의 길이 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 맞습니다. 2번 케인스주의 또는 케인스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맞고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페이비언 사회주의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가족 등 비공식 부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아닌 거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어떤 비공식 부문, 개인이나 어떤 시장, 경쟁 이런 가치는 반집합주의가 중요시하는 가치입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4번에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로 보면서 결국 복지국가의 확대만으로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5번 반집합주의는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입니다. 11회 때 14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 이들은 복지 지출의 확대를 생산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복지급여 수급에 있어서 돈을 받게 되다 보니 개인의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킨다라고 이들은 비판을 하는 논리로 삼습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복지급여 수급으로 시간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 효과가 커져서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아닌 거죠. 자, 급여 수급을 받으면 돈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변화는 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 이들의 주장은 대체 효과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뒷문장은 맞겠지만 대체 효과는 낮아지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4번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해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조세 및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자들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할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비판 논리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11회 때 4번 기출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지와 윌딩 총 6가지 복지 이념이었는데요. 이 중에 반집합주의, 자, 개인, 가족, 시장, 경쟁 중시했었던 거죠. 반집합주의. 빈곤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의 이익 제거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국가의 최소 개입을 또는 국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기억 틀린 지문이고요. 자, 니은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 맞고요. 디귿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빈곤은 민간의 자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 또 평등, 우회를 중심 가치에 두어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합니다. 디귿 맞지 않고요. 리을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맞겠습니다. 니은 리을 정답 3번입니다. 네, 7회 때 7번 기출입니다. 케인스주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케인스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와는 소극적 집합주의에 가깝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발달한다. 아닙니다. 자, 국가의 개입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자, 맞겠습니다. 3번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부각되었다. 아니고요. 자금 정부를 지향한다. 역시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를 개별의 것으로 이해한다. 맞지 않습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케인스주의라기보다는 오일 쇼크 이후에 대처정부 이후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신자유주의 또는 신업화에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케인스주의는 시장 개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네, 마지막 4회 때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념 모델에 관한 8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 중 제3의 길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국가의 복지 책임성 증대. 국가의 복지 책임성 증대가 아니고 지방정부 또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강조되는 거였죠. 제3의 길에서는.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자, 이 제3의 길은 근로와 그리고 복지의 연계, 근로복지 연계를 중요시했고요.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맞습니다. 4번에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도 맞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 강조도 제3의 길이 맞습니다. 자,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었죠. 대표적인 것 직업과 복지의 연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국가의 책임성 증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앞부분에서는 이념이라던가 이데올로기 관련된 지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 진행이 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하는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또 분석 틀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앞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